제103주년 3.1운동 전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2022 평창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연합을 위해 NCCK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가 2기 과정을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반대 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모듈 병원 설치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03주년을 맞는 3.1운동을 앞두고 전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인천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엔 교파를 초월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국교회 만세! 전국 초교파 6만 5천 교회와 226개 시군구를 기반으로 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24일 인천 숭의교회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103주년을 맞는 3.1절을 앞두고 연합기도회를 위해 자리한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최초로 국내에 들어올 당시 통로가 됐던 인천에서 연합기도회를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3.1절 103주년을 기해서 전체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연합해서 3.1절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 되었고요. 이날 연합기도회에는 지역연합회 대표 회장들을 비롯해 한국교회 총연합 직전 대표회장과 명예회장,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말씀을 전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 힘썼던 애국지사들을 기억하고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애국지사들의 그 희생과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애국 애민의 신앙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오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2022년 예정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와 국가 회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및 악법 철폐를 위해 한국교회의 대연합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히 모든 순서자가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하며 3.1절을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연합기도회에선 특별히 독립운동 선양상을 제정해 첫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 인물들을 연구, 발굴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성 목사가 개인 부문에 주기철 목사 순환기념관 사업회가 단체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2022 평창포럼에 참석해 다가올 한반도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동북아 안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가 2022 평창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미사 허문영 사무총장이 사회자로 나섰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포럼은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 이후 정부가 외교적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한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래를 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여전히 아직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한미수교 140주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발제를 맡은 윤 장관은
현재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외교 현안은 북한 문제이며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포럼 세션을 주최한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사업회는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아시아의 복음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한미사는 한미동맹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4회차를 맞은 평창 평화포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평창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화 담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연합을 위한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가 올해 새 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등 총 6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치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갖고 올바른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6가지 분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가치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운동이 내달 열립니다. 특히 올해로 2기를 모집하는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자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와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6개의 단체들은 아카데미를 통해 교회 일치와 사회적 연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기독시민 의식 함양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시민 아카데미는 몇 가지 과제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값비싼 에큐메니컬 친교를 회복하고 그것이 복음의 공적 가치를 공동으로 증언하는 일로 나타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청년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평화통일과 생태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모색하는 생태정의, 대화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돌봄과 회복을 돕는 화해문화 등 총 6가지의 분야가 개설됩니다. 특히 화해문화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공동체의 회복뿐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습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그 대화를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논쟁이나 주장이 아니라 잘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것에 어떻게 신성함을 얹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말하고 듣는 것이 명상이 될 수 있고 영성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는 오는 3월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은 1년에 2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기당 12주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시민아카데미는 앞으로도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총체적 회복을 위한 교육 운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게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명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인권위가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이나 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해당 게시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고 시도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을 한다며 동 개정안은 이행 강제권을 부여해 사실상 구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24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모듈병원 설치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로 감염병 대응과 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한국형 긴급 모듈병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4일부터 이틀간 무료 세미나로 진행되며 의료계 종사자와 코로나 대응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맞춤형 긴급 대응법을 제시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대응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굿TV와 서울예술신학원이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과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예비 문화사역자를 양성해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파송해온 서울예술신학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등록하는 등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는 신학원의 활동을 TV와 데일리 굿뉴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선한 소식을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WHO 인력 양성 허브는 코로나19 이후 백신 불평등이 심화하자 백신 자급이 어려운 중저소득국의 바이오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 교육시설 인프라 등의 측면에서 바이오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인천과 충북 청주의 바이오 생산공정 공공실습장을 확충하고 7월부턴 글로벌 바이오 훈련생 370명 양성을 위한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이 현지 시간 23일 잔류 교민들에게 만일의 사태 발생을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긴급 공지를 내렸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잔류 교민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사관과는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민 가운데 30여 명은 현지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혁신성장 세계 분야 추진회의에서 LPG,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기 수소차와 전기와 화석연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 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품업체 지원 등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동결로 사상 첫 3차례 연속 금리 인상은 피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11월과 올해 1월에도 0.25%포인트씩 2차례 잇따라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더라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연설을 통해 더 이상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위협에 인내할 수 없다며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며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계엄령이 발령됐습니다. 최근 베트남 내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신속 검사 키트와 약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베트남 내의 신속 검사 키트 수요가 급격히 늘었고 가격 상승폭이 2자릿수에 달했다고 현지 시각 24일 보도했습니다. 해열제나 진통제 등 약품 가격까지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더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백신과 마스크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이달 초 캐나다에서 시작돼 물류 운송 차질 등 큰 혼란을 빚었던 트럭 시위를 본뜬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여러 단체가 준비한 이번 시위는 미국의 각지에서 출발해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이용자 감소 위기에 맞서 짧은 동영상 형식인 릴스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현지 시각 22일 지난해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던 릴스 서비스를 세계 150여 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메타의 이번 결정이 최근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내륙엔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충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중서부 지역은 해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3도,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제주가 11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1절이 올해 103주년을 맞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 지사들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런 3.1운동의 정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섬김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국가적 행사가 대거 예정돼 있는 올해 조국을 위한 기도에 힘쓰는 한국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